주식 투자 대 자식 투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 주 우를 이렇게 세우면, 누운 우를 세우면 자식 투자가 되죠.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만 성공해도 무척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전주 사는데요. 전주에서는, 아니, 전주가 아니라 제 동네 아파트 몇천 명 사는 데서만 해도 자식 투자든 주식 투자든 성공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 지금 90대죠. 그는 주식 투자로는 유명한데 자식 투자에서는 성공했을까요? 그 자식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 다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자식 투자에서는 실패하고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워렌 버핏의 자식 투자 실력은 어느 정도지? 예, 이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식이 셋이더라고요. 이남 일녀. 아마 딸이 큰 자는가 본데 전부 다 아동복지, 아프리카 농민 지원, 그리고 빈곤 여성 지원. 아버지가 부자라 그런지 그렇게 복지나 지원이나 이렇게 재단 활동을 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계몽해서 교육해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의 지원과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자식 투자에서 돈이 아니라 그런 가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가 워렌 버핏이 자식 투자에서 실패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워렌 버핏의 그 많은 수십조, 수백조 되던가요? 재산 어떻게 했을까요? 2006년에 내 재산의 85%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5%만 자녀한테 준다 하더라도 세 자녀라 15%를 남겼는지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자선을 하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번 돈은 내가 사회에 거의 환원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는 했습니다. 버핏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주식 중개인이었잖아요. 주식,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은 지금 복지활동,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 주식 투자하는 쪽으로는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부하고 남은 그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해서 자식에게 투자를 한 셈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5% 받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대부분 상속받을 때 그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거의 60대 후반, 우리나라도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거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대 후반 이렇게 돼야 겨우 상속을 받고, 또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 뭐 한 10억 안팎 되는데 그 노후 쓰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자녀 둘, 셋. 그럴 경우에는 자식에게 이를테면 물려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자식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주식 투자와 자식 투자가 공통점은 뭐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버핏도 아마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지 60년 동안 20% 안팎의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복리에 의해서 그렇게 수십조, 수백조 자산을 만들었지만 자식은 아마 자기 주식보다도 더 마음대로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 이병철, 세종도 자식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종, 그 문종의 장자가 단종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의 아들인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단종, 조카의 왕위를 뺏어왔잖아요. 세종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무엇을? 효를, 충을. 그런데 효도, 충도, 효는
자기 아버지 가르침을 어겼으니까. 중은 자기 조카가 왕인데 신하도 아닌 사람이 어찌 보면 신하인 셈인데 왕 밑에는 전부 다 신하 아닙니까? 빼앗았잖아요. 다 오겠다고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박정희 어려워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 역시 자식 투자 마음대로 안 돼요. 주식 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줬는데 다른 사람은 돈 벌었다는데 나는 때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 팔아서 잘못 오래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주식도 자식도 자식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꾼이 고기를 낚을 때처럼 자식이 잘 무는 미끼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공부해. 숙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 그리고 학원 갔다 와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먹는 건 뭘 먹어. 얼마나 요즘 한둘밖에 안 되니까 시간표 짜주고 먹는 것까지 다 짜줍니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3살까지는 되겠죠. 5살까지는 되려면 모르죠. 그때부터는 이제 반항하죠. 빗나가죠. 오히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낚으려면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하듯이 자식을 낚으려면 자식을 가르치려면 자식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규칙을 세워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자식이 바라는 걸 부추겨주고 자식을 자극해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외부 동기, 내부 동기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끌고 가야 되는데 자식을 앞에서 막 끌고 가려고 하죠. 싫어하는데도. 자식이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자식 투자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까지 희생해가지고 다 던져도 잘 안 되죠.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인 선발대라고 하잖아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실적도 안 보고 재무제표도 안 보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주식이 좋아하는 거, 시장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역시 마음대로 안 되고 돈이 들어갑니다. 주식 투자 돈 들어가죠. 물론 부동산보다는 덜 들어가죠. 그래서 주식은 손가락 까딱하면 살 수 있고 뭐 몇만 원만 가져도 한 주 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고 부동산은 유일무이하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땅 몇 필지 몇 번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삼성전자 얼마나 많습니까? 몇 억 주던가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주식이 많으니까 오늘 못 사도 내일 살 수 있는 것이고 팔았다 또 살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그렇게 됩니까? 팔았다 살려고만 해도 얼마나 수수료가 많이 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음고생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주식 이런 주식을 더군다나 이 사이버 머니인 셈이죠. 그냥 통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집 사고 팔 때처럼 내 통장에서 저리 돈이 가는 것이 내 통장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면 더욱더 신중하게 되죠. 카드를 쓰는 것보다도 그래서 현금을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왜? 돈이 줄어드는 것을 현금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는 그냥 사이버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감이 안 되죠. 주식도 그래서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도 자식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솔하다고요. 저 주식 뭘 아나? 6개월 경력밖에 안 됩니다. 자녀 투자는 자식 투자는 얼마나 했냐? 3년 했던가요? 훨씬 더 많이 했죠. 주식은 6개월, 자식은 33년이니까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서적을 읽고 투자는 그동안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이 지켜보기를 했거든요. 꾸준히. 그래서 아이는 아이를 따라가야 되고 주식은 주식을 따라가고 시장을 따라가고 타인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따라가기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거다 할 때 아니야. 난 아니야. 이럴 줄도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그럴 때와 저럴 때를 알아야 되니까. 돈이 주식은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자식은 어마어마하게 들죠. 30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식은 이게 투자해도 뭐 성적으로는 나오기는 하지만 인생 투자에서 결실로 나오기까지는 직업도 해야 돼, 가져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무척 오래 걸리죠. 근데 주식은 그냥 사놓고 금방 오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단타를 많이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같은 종목을. 유난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금방 나오잖아요. 승패가. 근데 자식은 30년 투자해도 결과가 나올까 말까 하니 이게 1년 농사도 힘든데 주식 3개월만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라고 하는 방법인데 30년 자식 농사, 자식 투자 굉장히 힘들죠. 그나마 잘 때도 잊지 못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주식은 괜찮은 건 사놓으면 잘 때 편안히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식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고, 그리고 주식과 자식에서 둘 다 성공하는 것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어렵습니다. 자식은 정말 뭐 대학 나올 때까지 뭐 아무리 안 들어도 몇 천에서 몇 억 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둘 다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보니까 몇 억 든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제. 그런데 자식 교육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활하면서 자식에게 투자를 하죠. 그런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을 잘 가르칠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식 안 낳으려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식 투자 때문에 결혼해도 결혼도 꺼리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으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교육비 걱정, 공교육비 걱정, 남들보다 잘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얻는다는 어떤 투자에 비례해서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식 투자에 대해서 미리 겁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핍도 투자고 체험도 투자고 경험도 투자고 고생도 투자인데 그 다각도로 보지 않고 어찌됐든 많이 밀어줘야 된다는 거.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끝났다는 거. 이제는 하늘에서 용궁에서 궁궐에서 왕이 나오지, 공주가 나오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모. 자기가 실감했다고 절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자식 투자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뭐 차이가 만 원에서부터 엄청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투자자의 95%가 1억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액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지금 뭐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네, 뭐 1400만 명이네, 말이 많은데, 아무튼 고액을 투자하는 그 일부 큰 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 비해서 이 부동산 투자나 채권 투자나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같은 것이 많은 그런 그 주식, 그리고 유동성이 아주 심한 주식, 그것은 실상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와 가지고 지갑이 비는 그런 실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사이버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잃어도 큰 실감을 못하고 따도 큰 실감을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식 중독을 낳고 주식에서 크게 패망하게 하는, 주식을 안전하게 하지 않고 안전 또 안전이 아니라, 버핏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원금을 보존하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 버핏이 원금을 보존하는 방어적 전략을 펴라고 했지 공격적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은 원금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선택 중요하죠. 자녀의 학교, 직업, 배우자, 자녀의 어떤 그 뭐랄까요, 투자의 테두리를 정하는 것은 자녀가 성장하기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괜찮다는 이 의사 쪽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뭐 의대 정원을 놓고도 말이 많고, 또 재수, 반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대 가라. 의대는 정년도 없지 않느냐. 70, 80 먹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1, 2년 젊을 때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현명한 투자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임금 차이가 일반인들보다 한 뭐 5배, 6배 더 번다고 하니까요. 의사가. 이런 걸 놓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 존 그레이엄, 그 버핏의 스승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도 자식 투자에서도 성공하는 거죠. 같은 종목을 동시에 같은 조건에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이 선택에 따라서, 주식 선택에 따라서 언제 사느냐, 손절하느냐, 익절하느냐, 언제 파느냐, 오래 가져가느냐, 짧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같은 주식을 똑같이 지금 100명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투자하라고 정보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한 해 뒤에 정산해보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처럼 어떤 종목을 선택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종목을 선택해줘도 그 다음에 연속되는 선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총체적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식에서도 주식에서도 성공하는 게 쉽지 않고, 자식과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일단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진로 교육도 잘하고, 그 다음에 주식 종목도 잘 선택하고, 살 때도 팔 때도 잘 선택하는 사람. 어찌 보면 자식과 주식에서 선택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죠. 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같은 전문이 있는데, 성공, 자식은 투자 자체가 성공이, 사실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자기 복제 인간이 나온 거잖아요. 자기를 복제한, 자기 대를 이어갈, 자기가 상속해야 할 대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온 것 그 자체, 그래서 자식에게 투자했다는 것, 먹이 살리고 의식주 해결해주고 교육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 역량에 넘치도록 투자했다면 그 사람이 더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부모도 6남매 어려운 그 돈 대마지게 되는데 밭 소장농 이렇게 져가지고 강남에서 가르친 이 사장이 가르친 그 투자액과 견준다면 훨씬 적겠죠. 절대 액수는. 그렇지만 그런 물리적 액수를 떠나서 심리적 액수, 사랑의 액수를 따진다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대, 80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고추밥 메고, 그렇게 벼농사 짓고, 인삼농사 지어가지고, 수박농사 지어가지고, 이것에 70%, 80%를 짓고, 투자해서 자녀를 가르쳤다. 그러면 죄책감까지는, 자책할 것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투자 자체가 성공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 보면 과부가 내는 그 헌금이 액수는 적다. 그러나 과부의 전부 다, 전 재산이 다 저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거기서 말할 때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가치를 볼 때, 그가 재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액수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투자하는 것 자체가 성공인데, 투자 액수가, 절대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그 액수가 비율적으로 많다면 남에게 어찌 보면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내가 더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하고 결국 분담하게 되고, 고통을,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 인간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비율로 따지자면 했다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래 자녀한테 투자할 때 원금 회수하려고 합니까? 그냥 내가 부모한테 받았듯이 내가 자녀한테 내리사랑으로, 내리투자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무한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투자를 하면 어때요? 자식한테 자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잉 투자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사는 그런 정도에서 독립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자녀 독립할 때까지 성인이 되면 좋고, 그 이후에 성인 이후에는 한 10년 있는데 대학 다니고 취업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투자는 공동투자. 그래서 필수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한다든가. 그래야 또다시 결혼할 때 도와줄 수도 있고 집 얻을 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패하면 둘 다 망하니까 어찌 보면 전부는 투자 안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투자 성공률 차이가 나요. 자녀 낳는 것만 해도 성공이다. 투자했다면, 가르쳐서 대학까지 가르쳤다면 대단히 성공이다. 가난한 때 가난한 사람이 거기까지 투자했다면 부자가 투자한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다. 전부를 냈으니까 그건 성공이다. 주식에서는 주식 성공 한 5% 잡죠. 의미 있는 성공을 한 5% 내에서 10%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5% 내지 10%가 성공하는데 이 친구들이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계속 들어오라고 증권사 이 직원들도 계속해서 신문에서도 왜? 계속 새로운 사람이 약간 들어와야 유입이 돼야 이 잘 나가는 친구들 고수들이 먹잘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은 괜찮은 주식이니까 괜찮은 시장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 나쁠 건 없죠. 거기에 이제 그 시장에 있는 사람이 그 시장에 사람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알아야 되죠. 고수도 판판이 치다가는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도 죽을 때는 죽어야 하듯이 주식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알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고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안목이 높아야 되겠더라고요. 10% 성공한다? 그 사람들은 계속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측면이 있고 한 20%는 본전할까 말까 그럴 것 같아요. 예금금리 딸까 말까? 그리고 나머지 70%는 아마 손실을 볼 겁니다. 이번 뭐 그 성적에도 나왔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뭐 얼마라고 얼마 전인가 들어보니까 10%인가 마이너스 20%인가 마이너스 그것도. 아니 예금이자 지금 4% 압박 주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 가면은 20%를 손실 봤다는 사람이 6, 70%라고 하니 이건 참 고수들을 어찌 보면 키워준 거죠. 그 돈을 부모한테 용돈을 줬으면 자녀한테 투자했으면 하는 후회를 할 뻔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성공 확률이 낮은데도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운전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해. 내 자녀한테 투자한 거 내가 자녀 교육할 때 그래도 절반 이상의 평균 부모는 될 거야. 그렇듯이 주식 투자 내가 하면 누구만은 못하겠어. 버핏만큼 못해도 그래도 새끼 버핏은 되겠지 하면서 투자하지만 안 되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본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버핏이 가로되 원금을 보존하라. 제2조 1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원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지 마라. 그것이 버핏이 이야기하는 황금률 2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를 만류하는 이유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도박장에 가서 돈 잃는 거다. 도박장 개설한 사람 빼놓고는 다 잃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은 거예요. 자식은 낳기만 해서 이를테면 독립만 시켜도 다 성공인데 주식에서는 의미 있는 성공한 사람 10%밖에 안 된다. 그거 알고 투자를 해야 돼. 너무 쉽게 접근하고 너무 공부하고 접근하고 너무 남의 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들어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투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대 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공자 말, 누구 말, 버핏 말도 잘 인용 안 차네요. 어찌 보면. 왜? 이제 내 말을 해야 되지. 아니 내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남이 뭐 사라. 지금은 팔아라. 지금은 보유하라. 지금은 그거 아니다. 교체하라. 아니 그렇게 하면 늦어서 순식간에 지나가요.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저 외출했다 갔다 오면 1시간 사이에 바뀌는 게 10% 20% 바뀌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남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몰빵하는 거는 어떤가? 집중 투자. 분산하라 그러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지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녀한테도 되게 몰빵하죠. 자식한테는 근데 몰빵할 수 없어요. 왜?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자기 먹을 건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 몰빵 가능하죠. 주식에다가 남은 예산 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예금할 수 있는 이 금융자산을 전부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위험하죠. 금융자산
대개는 한 뭐 10% 안팎 내지 20%, 나머지 예금이 40% 안팎, 채권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지 주식 투자 비율이 본래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자식한테는 옛날에는 이 자식이 5이다, 6이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더 몰아주는 측면이 있었죠. 왜? 이거 5명한테 나눴다가 5명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한 명한테 몰아주기. 이른바 그래서 한 놈 몰아주기잖아요. 한 놈 몰아주기. 그래서 집안을 키워라. 자식들 거둬라. 그리고 형제 이렇게 그 자식을 부모가 같이 거둘라는 차원에서 주력 멤버를,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장남을, 어떤 부모는 똘똘한 놈을, 어떤 부모는 딸이든 아들이든 잘 달리는 사람, 잘하는 사람, 아주 70대 80대 중에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이죠. 대개는 아들, 큰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이렇게 했고, 딸들은 거기서 소외가 됐죠. 그래서 그 딸들이 지금 이렇게 그때 초등학교밖에 안 가르친 거, 중학교도 안 보낸 거 이런 것 저런 거 가지고 시골에서도 보면 이 응어리랄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원망이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남녀가 이 갈등하고 있는 그 구석에는, 이면에는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다수는 그 자녀에게 과잉 투자를 해서 너무 어찌 보면 자기 것까지 투자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자녀한테 원금회수는커녕 용돈 받기도 힘든 그런 차원이 됐으니까요. 주식은 하여간 가능을 해요. 이를테면 그 예금 상품 중에서 여기에 몰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전세금 빼가지고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위험하기 그지없죠. 주식 내에서도 몰빵을 하면 안 되니까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방법인데, 예금 중에서 몰아버리고 자기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거기다 몰아버린다. 이거다 하면은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찌 보면 7, 80% 실패 확률을 안고 이 심리 게임인, 확률 게임인 주식에서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거죠. 그런데도 그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상당히 그 창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뭘 개척하는 데서는 용감하지 않던데, 주식 투자에서는 코인 투자에서는 용감한 면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어찌 보면 너무 몰라서 그런 측면이 있고, 저금리 시대에 그 뭐랄까요, 결핍 의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패의 어떤 두려움이랄까요, 실패의 쓴맛을 잘 몰라서도 그런 수가 있죠. 휴일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주식은 휴일 있죠. 그때는 쉬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자식은 투자할 때 휴식 없어요. 잘 때도 꿈속에서도 자식의 고민이 있으면 꿈에서도 고민하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5분 대기조처럼 가야 돼요. 어릴 때는 아이 데리고, 요즘 뭐 그 소아과도 드물어가지고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소아과가 상당히 인기 있는데, 이 주택단지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소아과가 있었는데 20, 3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리네요. 아무튼 뭐가 어렵냐? 주 누운 것을 이렇게 세우면 자식 투자가 되는데, 주식과 자식 바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참 비슷한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은데 뭐가 어렵냐? 말할 것도 없이 자식 투자가 어렵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식은 낳았다면 자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기쁨도 자식 투자에서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 버핏의 자녀 셋. 버핏은 자식 투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간 경제교육은 잘 했다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번 돈에 대해서는 탐내지 마. 거의 대부분을 기부할 테니까, 사회에 환원할 테니까 내가 번 돈 노리지 마 하고 너희들은 살 길 찾아. 그런데 아마 뭐 10% 안팎은 이제 자녀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관여하는 쪽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현역 투자가로서 버핏이 유명하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건. 자, 여러분도 주식 투자와 자식 투자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둘 다 성공하는 건 어렵습니다. 동네에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자녀한테 다 주지 말고, 버핏처럼. 그리고 자식 투자에서 성공했다고 너무 폼 잡지 말고, 예,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는 말 들어도 울렁울렁하지만, 자식 투자에서 성공했다는 말 들어도 옆에서 울렁울렁할 사람 많고, 예, 부부싸움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와 자식 투자라는 것을 그냥 한번 재밌게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